아이스 브레이킹 행렬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할 건데 새로운 약속이라고 먼저 지칭을 할게요.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규칙이 주어진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걸 했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들 중1 과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좌표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몰랐다가 좌표 x, y라는 게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하지 않고 얘는 방정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고 지수법칙도 아니었던 내용인데 그냥 y축 하나 그리고 x축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 어떤 점이 x, y구나 라고 추측하면서 문제를 풀어왔잖아요. 새로운 형식, 새로운 개념을 스스럼 없이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만약에 A라는 점의 좌표가 2,3이야. A라는 점의 좌표가 2,3이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얘는 방정식이에요? 아니죠. 부등식이에요? 아니죠. 지수법칙? 그 뭣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형식에 대한 수학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고 그 형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2,3은 1, 2, y축으로 1, 2, 3 정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2,3이다 라고 나타내도 어렵지 않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쵸? 뭐 다른 거 예를 들면은 B 4,1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다 생각을 하면은 B점의 좌표를 제시할 겁니다. B점의 좌표는 4,1이 되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X축으로 4칸만큼 Y축으로 1칸만큼 가가지고 여기 B점의 좌표가 4,1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방정식도 부등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을 주고 여러분들이 곧잘 이해해가지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치? 새로운 개념을 보았을 때 너무 어색해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은 잘 됩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줄기와 입, 이것도 그 전에 본 적 없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얘를 하나하나 써도 됐는데 얘를 좀 하나하나 쓰기 귀찮으니까 새로운 형식을 이용해서 제시를 할 거예요. 줄기와 입 뭔지 기억나죠? 1학년 2학기 때 공부한 거. 그때만 사실 제시가 되고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줄기와 입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능에 줄기와 입이 나온다? 로또 맞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그런 게 나오지가 않는데 하여간에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냈으니까 이렇게 선 하나 그려가지고 왼쪽 라인을 줄기, 오른쪽 라인을 이파리라고 해가지고 얘를 작은 것부터 써서 1, 2, 7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 쓰고 2라는 줄기에는 이파리가 1, 3, 5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3 쓰고 그 줄기에는 3이라는 줄기에는 이파리가 4, 9, 9 제시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얘가 방정식이에요? 부등식이에요? 지수예요? 그거 뭣도 아니죠. 하지만 새로운 형식을 여러분들한테 줬을 때 그 규칙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전달이 됐죠? 이름 잠깐 써보시면은 이거는 1학년 1학기 마지막에 공부했던 좌표이고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공부했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교육과정상 배우지 않았던 집합이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중괄호 해서 1, 2, 3 이렇게 되면은 얘는 1, 2, 3의 모임이다 라고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1, 2, 3의 모임인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조건제시법이라는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x바 x는 4보다 작으면서 x는 자연수이다 라고 하면은 4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4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둘이 같죠? 이렇게 서로 같다는 것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근데 이거 방정식, 부등식, 덧셈 뺄셈 그건 뭐도 아니잖아요. 새로운 형식을 줘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고1 2학기 때 공부하는 집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무궁무진한 새로운 형식 같은 게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항상 과거의 개념을 돌이켜 보았을 때 어색해 하기는 하지만 곧잘 풀어왔던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게 나와도.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하는 행렬도 그전에 공부했던 형식이랑 아예 달라요. 하지만 그거를 토대로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어서 빌드업을 조금 쌓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행렬에 대한 논리가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행렬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자, 뭐냐면은 어떠한 숫자를 이 괄호, 소괄호 안에 적당하게 수를 쓸 거예요. 근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할 거지만 1, 2, 3, 4, 5, 6 이런 삼각형 모양이라거나 하나 더 써가지고 사다리꼴 모양이라거나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직사각형 형태로 써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럼 적당히 숫자 A, B, C, D, E, F를 적었다고 생각해 볼 겁니다. 여기다가 A, B, C, D, E, F라는 수를 적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표현 자체를 행렬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를 성분이라고 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 라인들을 가로 라인을 행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일행 1열, 일행 2열, 일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기가 조금 복잡하잖아요. 헷갈리고. 그래서 이쁘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프라이팬을 놔뒀다고 생각합시다. 자, 프라이팬을 놔뒀는데 뭐를 구울 거냐? 햄을 구울 거예요. 해서 햄 아니고 행을 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이라는 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이라는 게 가로로 이렇게 제시가 먹고 넣었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프라이팬 위에 올렸기 때문에 지글지글 끓으면은 열이 생기겠죠? 오케이? 그러면 열이 위로 올라가요? 옆으로 가요? 위로 올라가겠죠? 열이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아,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이구나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당연히 얘가 첫 번째 행이니까 얘를 보고 1행이라고 하고, 얘가 두 번째 행이니까 2행이라고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열이니까 1열, 2열, 3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성분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얘 요소는 행부터 먼저 말을 해가지고 2행 1열이다. 아, 얘는 2행 1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성분, 얘는 어디 위치에 있는 녀석이냐 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1행에 3열에 있는 거니까 1행 3열에 있는 숫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숫자가 아니라 문자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함수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면 미래 공부하는 삼각 비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아니야, 원래 안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것도 안 물어봐요. 나중에는 이거 좀 이따 한 번 더 말할 텐데, 이걸 A 행렬이라고 하면은 A, 1, 2 정도로만 표현, 2행 1열이니까 2, 1로만 표현을 합니다. 얘가 2행 1열의 성분이다 라는 것의 생략어예요. 됐죠? 그러면은 좀 이따 언급할 거지만 이것도 그러면은 2행 3열이기 때문에 얘는 A, 2, 3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럼 뭐가 행렬인지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7, 8, 9, 0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는 행렬이 맞아, 아니야? 맞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소괄호 안에 닫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7, 5, 6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 얘는 행렬이 맞아, 아니야? 맞죠? 왜냐면 직사각형 모양이고 한 줄로 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값이 하나가 아예 없어가지고 1, 2, 3 블랭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행렬이 맞아, 아니야? 아닙니다.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차라리 0이라는 것도 있었어야 되는데 0도 없었으니까 행렬이 아니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자, 행렬이 이제 하다가 보면은 모양이 맞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모양을 보고 나서, 아, 얘가 무슨 행렬이구나, 몇 곱하기 몇 행렬이구나, 이런 것들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행렬 다시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수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적으면 귀찮으니까 이 정도로만 적어볼 건데, 자, 행이 몇 개 있냐, 햄을 몇 개 놔뒀냐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햄 한 줄, 얘 이렇게 햄 두 줄, 이렇게 햄 세 줄 만들었으니까, 아, 얘는 3행짜리구나. 이 줄을 보고 1행이라고 말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줄을 보고 2행이라고 말을 하면 되고, 여기도 3행이라고 말을 하면 되고. 됐습니까? 이 베이컨, 햄을 지글지글 끓였어요. 열은 어디로 올라가요? 세로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라인을 1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라인을 2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라인을 3열, 여기 라인을 4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얘는 모두 몇 곱하기 몇 행렬이나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행부터 해가지고 얘는 3행 4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3 곱하기 4 행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각형으로 따졌을 때 얘는 무슨 사각형이냐? 평행사변형이에요. 사다리꼴이에요. 해서 자기들만의 꼴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정사각형 보고 얘를 보고 직사각형이에요 또는 평행사변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행렬에서도 얘가 어떤 모양인지를 보고 얘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다 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해서 얘가
엄청나게 뭐 많이 놔둬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고 했는데 이거를 다 셌더니 얘가 모두 m개의 행, m행, 그 다음에 n개의 열, n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를 봤을 때 얘는 m 곱하기 n 행렬이다 라고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서 수업 듣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EBS를 본다거나 메가스터디를 본다거나 할 건데 사람들마다 얘를 my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my라고 설명하기도 되고 that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곱하기를 영어로 times라고 하기 때문에 times라고 하기도 하는데 3곱 4행렬, 3by 4행렬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그런 모양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타실들마다 표현 방법은 달라요. 알겠죠?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익숙해지시면 되고 3 곱하기 4행렬, 3 by 4행렬, 3 to 4행렬, 그냥 3, 4행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라고 제가 적어 놨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몇 가지 행렬의 꼴을 해석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어쩌다가 저쩌다가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가 m개의 행과 그 다음에 m개의 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행과 열의 개수가 같죠? 얘는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죠? 어떤 모양이죠?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럼 이런 걸 보고 m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몇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라고 나와 있으면은 얘는 어떤 모양이겠구나 라고 예측하면 됩니다. 만약에 2차 정사각 행렬이었으면은 숫자가 이렇게 2x2로 써진 녀석일 것이고 3차 정사각 행렬 블라블라에 대해서 라고 말이 되어 있으면은 3x3로 숫자가 제시되어 있는 그런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행렬을 보고 얘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한번 예측을 해볼 겁니다. 탄형이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죠? 몇 행이에요? 그리고 몇 열이에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윤희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몇 행이에요? 그치, 2행이고 3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 되겠죠. 오케이? 또는 2, 3행렬이다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표현한 방법은 자기 자유예요. 알겠죠?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2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3 곱하기 3 행렬이 되는데 얘는 2 곱하기 2 정사각형 모양, 3 곱하기 3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얘를 2차 정사각 행렬, 얘를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질문 없죠? 그럼 예시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볼 겁니다. 하나만 있구나. 하나만 풀어보는데 잘 나오진 않지만 헷갈리는 개념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괄호하고 5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를 보고 1차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1 곱하기 1로 만들어졌으니까 1차 정사각 행렬이냐? 맞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의 쓰이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간혹가다 킬러는 아닌데 일부러 함정 유도하려고 이런 문제 만들기도 해요. 그냥 5는 이제 얘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보고 1차 정사각 행렬이냐? 맞아요. 얘도 1차 정사각 행렬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다 1 곱하기 1 행렬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2 곱하기 2 행렬 또는 2 곱하기 1 행렬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겨우 1 by 1 행렬만 쓰고 있었다. 오케이? 아직 개념이 끝난 게 아니니까 쭉 개념 설명을 더 할 거고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몇 행 몇 열인지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자, 얘는 1행의 1열에 있는 것이니까 얘는 1행 1열의 성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오케이? 얘는 1행의 2열에 있는 녀석이니까 숫자니까 1행 2열의 성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얘를 한글로 몇 개만 좀 더 써보면은 얘는 위치가 1행 1열에 있는 거고 약간 X축 Y축 그거랑 살짝 달라요. 걔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얘는 막 2,0, 2,2, 3,4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1행에 있는 1행 2열에 있는 어떤 숫자, 여기는 1행에 있고 3열에 있는 어떤 숫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는 2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거니까 2행 1열에 있는 숫자 기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3행의
1열에 있는 숫자 무엇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쓰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쵸? 저게 한 개 비어있는데 뭐, 아니 뭐 나중에 만들어지겠지. 점점점으로 해놨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쭉쭉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하나하나 쓰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쵸? 해서 행렬이라는 숫자 말고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라지 A라는 행렬의 성분을 나타낼 때는 스몰 a라는 소문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A11, 일행 1열의 성분이다 라고 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성분을 A12, 일행 2열의 성분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A13, 일행 3열의 성분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21, 2행 1열의 성분, 그 다음에 A31, 3행 1열의 성분이다 라고 예측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각각의 숫자가 다 다르겠지만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어 보면은 얘는 A11, 1행 1열의 성분, A12, 1행 2열의 성분, A13, 1행 3열의 성분, 그 다음에 여기는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성분이 누군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성이 A12를 물어볼 거예요. 얘는 1행 2열에 있는 게 누군지를 찾으라는 거잖아. 1행 2열에 있는 게 누구예요? 기억이 되겠죠? 1행 2열이니까 얘가 되겠군요. 고마워요. 1행 2열에 있는 거니까 B가 되겠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우성이 그러면은 A32를 물어볼 거예요. 3행 1열에 있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볼 거야. 누구야? X가 되겠지. 왜냐면은 3행 1열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녀석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찬영이 A23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2행 3열에 있는 것이니까 디귿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준이 A13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1행의 3열에 있는 거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뭐가 되는 거죠? C가 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예를 들면은 AMN을 했더니 얘가 Y가 나왔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뭐냐? 라고 하면은 Y는 3행 2열에 있는 친구니까 여기다가 3,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거꾸로. 됐죠? 그 다음에 안 쓰는 거 뭐가 있을까? 니은을 이제 찾아라. 니은이 어디 쪽에 있냐? 누구의 좌표냐? 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2행 2열에 있는 것이니까 A22이다. 거꾸로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해서 마무리 저기는 대문자에 아니지. 대문자에는 이 모든 행렬을 하나로 표시할 때 라지 A라고 쓰고, 그리고 그 원소나 성분 하나하나는 소문자로 나타내는 편이에요. 해서 그럼 여기는 A로 나타내는데 좀 비교하기 위해서 라지 B라고 생각하면은 라지 B라고 하는 어떠한 행렬이 있고, 그거 내부에 성분 하나하나를 표시를 하면은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보통 B, I, J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 행렬 자체를 보통 대문자로, 그 다음에 행렬에 있는 성분을 소문자로 표현하는 편이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얘의 의미가 뭐냐? 행렬 B의 I행 J열의 성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 손필기에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커넥트에 있는 그 대표 개념에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좀 생략해서 하나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 그냥 대충 얘를 B, I, J라고 표시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해석만 하고 찾아내면 좋은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개념 가지고. 일단 찾는 거 먼저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된 게 행렬 D의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몇 행 몇 열이라고 했는데 얘를 좌표의 순서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렬 D에 2 곱하기 3 행렬, 2행 3열, 2행 3열의 성분이 몇이냐?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 D라는 행렬에 2행 3열에 있는 숫자는 리을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같은 의미로 행렬 D에서 1행 3열에 있는 숫자는 뭐냐? 그 성분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1행 3열에 있는 숫자는 7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물어본 게
D 4, 3을 물어봐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 D라는, 라지 D라는 행렬의 4행 3열에 있는 숫자가 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보니까 4행 3열? 없네요. 여기서 그럼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4행이 없잖아요. 점점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쵸? 여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D 3, 4를 물어본다고 생각하면은 3행 4열에 있는 친구는 4가 되겠다. D가 되겠다. 해서 D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반대로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 했던 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자 누구냐 찬영이한테 D 1, 4를 물어봐요. 1행 4열에 있는 수치를 물어보는 거죠. 몇 시라고?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준휘 너한테 미음이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냐? 어떻게 성분화시키면 되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치? D 2행 4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그 다음 장 여러분 우성이가 그 다음 문제 읽어주세요. 손필기에서 행렬 시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거는 단이랑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은 막 무한열, 무한행, 무한열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얘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행은 1행, 2행까지 만들 수 있는 거고 열은 1열, 2열까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뭐예요? 2차 정사각 행렬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얘가 점좌표가 딴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 i랑 j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성분의 숫자가 계속 바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근데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초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 그냥 암산해서 바로 풀면 되는데 초보일 때는 얘는 1행 1열의 숫자, 여기는 1행 2열의 숫자, 여기는 2행 1열의 숫자, 2행 2열의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먼저 감을 잡아놓고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자, 찬영이 1행 1열부터 할 거란 아니지. 그래 1행 1열부터 할 거란 말이에요. 둘이 같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행 1열의 성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2행 1열, 2행 2열 한번 생각해 볼 거란 말이에요. 행도 2이고 열도 2잖아요. 같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그 성분이 여기 적히는 거잖아. 얼마가 되는 거다? 6이 되는 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1행 2열 생각해 볼 거예요. i랑 j랑 비교해가지고 j가 더 크잖아. j가 더 큰 거니까 여기다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얼마나 크든 관계없이 무조건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2행 1열은 i가 더 큰 거잖아요. i가 더 큰 거. 이때는 이 i에다가는 그대로 j에다가 2배 가지고 더하는 거니까 2 플러스 2 판정이 돼가지고 4가 되겠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은 숫자 적당히 집어넣어 보고 비교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꼭 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 문제 졸던 찬영이가 읽어보세요. 이거를 이제 말을 했는데 각 성분에 쓴 숫자가 1행 1열이었으면 1부터 1까지 가는 길의 가지수 1행 2열이었으면 1부터 2까지 가는 길의 가지수를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D라는 성분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공간이 1, 2, 3밖에 없으니까 1부터 1까지 가는 거, 1부터 2까지 가는 거, 1부터 3까지 가는 거, 2부터 1까지 가는 거, 2부터 2까지 가는 거 블라블라 만들어질 텐데 결국 얘는 이렇게 3행 3열짜리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성분을 한번 굳이 적어보면은 얘는 D 1행 1열, D 1행 2열, D 1행 3열, D 2행 1열, D 2행 2열, D 2행 3열, 그 다음에 D 3행 1열, D 3행 2열, D 3행 3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준휘 1부터 1까지 가는 길이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1부터 1까지 가는 길이 가지수? 2가지.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2부터 2까지 가는 길이 가지수? 1가지. 그 다음에 3부터 3까지 가는 길이 가지수? 없죠.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이 1에서 2로 가는 가지수 1가지. 1에서 3으로 가는 가지수 1가지. 그 다음에 찬영이 2에서 1로 가는 가지수 하나, 둘.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화살표 2개 일부러 그려놨어요. 하나, 둘이니까 총 2가지가 될 것이고 2에서 3으로 가는 가지수 1가지. 그 다음에 다시 준희 3에서 1로 가는 가지수 1가지.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가는 가지수
두 가지 이렇게 그림 해석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2, 2, 1, 1, 2, 1, 1, 1, 2, 0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 가지고 문제를 잘 풀면 됩니다. 왜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기지개 하고 1번, 2번, 3번, 4번 풀 거예요. 자, 왼쪽 거부터 보겠습니다. 길의 가지수를 정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금 1, 2, 3밖에 없으니까 1에서 1로 가거나 1에서 2로 가거나 1에서 3으로 가거나 3에서 블라블라 가거나 결국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얘가 3행 3열짜리다 라는 거 예측이 가능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 그 가지수를 A 블라블라로 표현하기로 했는데 얘는 그러면 A11, A12, A13 블라블라 쓰면 되는데 이제 슬슬 고수가 됐다고 생각할게요. 알겠죠? 자, 생각해봐요. 자, I랑 J랑 같았으면은 0으로 쓰겠다라고 거기에 써져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0, 0, 0으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치? 왜냐면은 1 같았을 때, 2 같았을 때, 3 같았을 때는 0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I, J가 달랐을 때는 PI에서 PJ까지 연결하는 도로수를 물어봤는데, 자, 찬영이 1에서 2까지 연결하는 도로의 가지수가 몇 개예요? 한 가지. 근데 얘는 2에서 1로 연결하는 것도 한 가지가 되겠죠. 다시 한번 1에서 3으로 연결하는 길의 가지수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될 것이고, 그럼 얘도 두 가지가 되겠죠. 찬영이래. 우성이 2에서 3으로 세 가지가 되겠고 3에서 2로 가는 것도 세 가지가 돼서 이렇게 행렬을 만들면 됩니다. 어렵나요? 아니죠? 약간 사설하면은 이번 교육과정에 다행히도 안 들어온 내용이 도로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는 행렬의 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는 1에서 3까지 두 번 만에 가는 가지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두 번만에 가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든가 해야 되겠죠. 그 가지수를 다 세는 것도 나오는데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세개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세 번 만에 P1에서 P3까지 가는 가지수, 네 번 만에 P1부터 P3까지 가는 가지수를 다 세게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세야 될까요? 아니죠. 그거를 뒤에서 공부하는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니까 뭐 감사하다 느끼시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내신에 나오면은 내신 때 그때쯤에 알려주긴 할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자, AIJ라는 이 성분들은 이 공식을 따르는데 얘가 준이 몇 차 행렬이라고 했어요? 2번 문제에서. 그쵸?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들의 성분은 막 3개, 4개, 5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2 곱하기 2, 2x2 행렬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 I랑 J랑 같았으면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잖아. 일행 1열에 넣어야 되는 수는 1 더하기 1의 1 더하기 1제곱 2의 2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4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2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됐죠? 여기 2행 2열에 들어갈 숫자는 2 집어넣으면 되겠죠? 2 더하기 4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4의 4제곱은 2의 8제곱이 되어서 512 아니지 256이 된단 말이에요. 256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16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둘이 달랐을 땐 여기다 쓰면 되는데 얘는 1행 2열이잖아요. A, 1, 2가 됐는데 IJ 순서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얘는 1행 2열 1의 2제곱이 되는 거니까 1이다 라고 표시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2행 1열 2행 1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2에다가 1제곱 넣는 거니까 얘는 2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 1, 2, 16 이란 성분이 됐는데 이 모든 성분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다 더하면 21이다. 21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기본 개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두 문제 또 풀 겁니다. 있는데 자, 이 2열의 모든 성분의 합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준휘 2열이 여기죠? 아니죠? 얘는 햄이나 떠진 장도잖아요. 열은 지글지글 구글구글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2열이 되겠지. 근데 문제가 제시된 게 뭐예요? 얘들의 합이 음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열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2차 부등식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거 의도적으로 갖고 온 겁니다. 오케이? 얘들의 합을 생각을 해보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인수분해 해보시면 뭐가 나오죠? 그쵸? 얘는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얘는 그러면은 벌어진 범위예요? 사입 범위예요?
사입 범위가 되겠죠. 최고점 계수가 양수이면서 0보다 작다라고 되었으니까. 따라서 K 범위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개수를 세어보니까 얘는 3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인?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노가다성으로 4번도 풀어볼 거예요. 1번을 한번 바로 풀어볼 거예요. 1번. 자, 제시된 거 i랑 j랑 같으면은 ij는 1이고 ij가 다르면은 ij는 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1번 보니까 ij, ij가 다 1, 2, 1만 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2차 정사각형렬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행과 열이 같으면 1로 여기다가 1 적으면 되는구나. 행과 열이 다르면 0으로 여기다가 0, 0이라고 적으면 되겠구나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1번이었고요. 2번 한번 또 바로 해보면요. 자, 얘는 i는 1, 2, j는 1, 2, 3 되어 있으니까 얘는 행은 2개까지만 되어 있고 열이 3개인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근데 모든 행렬을 더한 다음에 2를 빼기로 했잖아요. 1 더한 다음에 2를 빼는 거니까 1 2 더한 다음에 2를 빼는 거니까 2 3 더한 다음에 2를 빼는 거니까 3 1 더한 다음에 2를 빼는 거니까 2 더해서 1 빼는 거니까 3 3 더해서 1 빼는 거니까 4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됐죠? 그렇게 성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i가 1, 2, j도 1, 2까지 써져 있기 때문에 얘는 2차 정사각 행렬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i랑 j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1에 거듭제곱을 하재. 1을 집어넣으면 2니까 마이너스 1에 2제곱을 하겠다 1,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3제곱을 하겠다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2 더해서 4, 마이너스 1에 4제곱을 하겠다 1,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기지개 하고 안 쉬는 거 아니에요. 심호흡 한번 하고 같은 행렬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행렬을 구했는데 어떤 두 행렬이 어떻게 해야 같아지는지를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두 그냥 둘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항등식 느낌으로 그래서 문제를 풀 겁니다. 같은 행렬, 내가 제시된 행렬이 있어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행렬이 되려면은 제시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같아지려면은 얘 꼴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A 행렬도 M 곱하기 N 행렬이, B 행렬도 M 곱하기 N 행렬이 되어가지고 꼴이 같아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위 성분이 같아야 돼요. 여기에서 M번 뭐 일행 일열 또는 일행 이열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을 보통 우리가 A, I, J로 표시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성분도 B, I, J로 표시를 할 건데 그것들이 모두 다 각각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복소수 공부했었잖아요. 그치? 어떤 복소수 Z1과 Z2가 같다라고 하면은 복소수니까 실수부분, 허수부분 나눠서 써야 되잖아. 얘는 A 플러스 B, I로 얘는 C 플러스 D, I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두 복소수가 같으려면은 실수부분은 실수부분끼리, 허수부분은 허수부분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랑 C랑 같아야 되고 B랑 D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 만들었던 것처럼 행렬도 같으려면은 일단 이 전체적인 틀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분들이 다 같아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만들어 낼 거예요. 자, 그 손필기에 있는 문제 보세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2 곱하기 2 행렬, 열은 하나뿐이고 행이 2개인 그런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에 대해서 A 행렬과 B 행렬이 같다라고 합니다.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서로 같으려면은 여기 1행 1열끼리는 같아야 되고 2행 1열끼리도 같아야 되겠죠. 식이라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4x 빼기 6이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4x 빼기 4라는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4x랑 같아야 된다.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위에 거 왼쪽 이항에서 정리 좀 해보면은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6은 0이 되어서 인수분해하면은 중간 생략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이 2랑 또는 3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이거 다 왼쪽으로 이항을 해보니까 x의 제곱 4x 사라지고 마이너스 4
0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인수분해 생략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 만들어진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은 둘 다 동시에 성립하는 x의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2밖에 안 되겠죠.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2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야 a 행렬과 b 행렬이 같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 다음 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같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x 플러스 y라는 게 3k가 돼야 되고 1행 2열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z라는 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4k가 될 것이고 2행 1열끼리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y 플러스 z라는 게 5k가 돼야 되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x가 뭔지 y가 뭔지 z가 뭔지 이거 어떻게 나타내는 방법 알고 있죠? 그치? 어떻게 하면 되죠?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게 다 더해서 12k 2로 나누면은 얘가 6k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x라는 게 그냥 k이구나 얘를 이용해서 y라는 게 2k이구나 여기 이용해서 z라는 게 3k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 kkk 뭐 k, 2k, 3k 여기도 블라블라블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분모는 1, 4, 9 더해서 14가 될 것이고 분자는 xy 곱해가지고 2이고 xz 곱해가지고 3이고 yz 곱해가지고 6이 되는 거니까 분자는 11이 되는 거잖아.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얘의 계산 결과 14분의 11이다. k가 0이 아니라는 제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맞네요. k가 0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디서 봤죠? 이 문제는 우리가 무지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여러 개인 연립방정식에서 나오기도 하고 곱셈공식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아까 너가 물어봤던 게 행렬 어디에 쓰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다 쓰여요. 이렇게 여기 내용이랑 행렬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행렬을 굳이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해서 행렬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모든 영역에 행렬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가 문제 속에 약간 2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거를 모두 다 잘 풀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이 참 중요하다. 13, 14, 그 다음에 네 문제인데 15, 16도 다 풀려고 했는데 비슷하죠? 그치? 반복이죠?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딱 하나 16번만 곱셈공식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풀겠습니다. 아니다 잠깐만요. 16번은 그냥 세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곱셈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블라블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이랑 13번은 그냥 같다라고 한 다음에 뭐 연립방정식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일부러 어려운 내용 안 가지고 왔는데 15번이 2차 우리가 최근에 공부했던 그 고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 고차 연립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5번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게 그게 아니었네. 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너가 말했던 방법을 할게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 부정 방정식처럼 x의 제곱 빼기 xy 플러스 y 제곱이 막 9이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0 뭐 이렇게 느낌이 와가지고 오케이? 해서 이거 이항하면은 x랑 y랑 같은 세상, x랑 마이너스 y랑 같은 세상 나눠가지고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네요. 자, x의 제곱이 9가 된다는 것은 x의 값이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3이 22라는 것은 y의 값이 5이거나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건데 답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총 4쌍 중에서 골라보자 하면은 xy 곱이 15니까 아하 얘가 이렇게 된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가 되려면은 이 패턴만 되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5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유형인 줄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간다. 자, 기본 행렬인데 우리가 그냥 1이나 0은 가장 기본적인 숫자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실 의도하진 않았고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은 특강으로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항등원이라는 개념과 역원이라는 개념을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항등원은 어떤 연산에 대해서 종속되는 존재. 예를 들면은 뭐 약간 토착 신앙 같은 느낌으로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 뭐 일본은 어떤 신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마다 다른 거. 약간 그런 느낌처럼 덧셈에 대한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역할이 다 달라요. 덧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수를 더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놀라운 수를 보고 항등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아무 숫자나 말해봐요. 거기다가 더하기 0을 하면은 그대로 7이다? 그래서 항등원이 0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덧셈, 곱셈. 그 다음에 또 아무 숫자나 말을 해봐요. 9. 거기다 곱하기 1을 하면은 똑같이 9다? 그래서 항등원이라는 게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이거는 없는 거예요. 네가 만든 거예요. 만든 게 아니고 개념은 있는 건데 그 페이지는 없습니다. 손필기는 없어요. 아무튼 항등원이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역원이라는 것은 어떤 연산을 했는데 항등원이 나오는 값을 보고 역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숫자마다 달라요. 아무 숫자나 말해보세요. 12. 그러면은 12랑 뭔가 했는데 0이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12이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숫자를 말하든 그 반대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얘가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될 것이고, 아무 숫자나 말해보시죠. 그러면은 그거랑 곱하기 뭔가를 했는데 1이 나오는 수를 보고 역원이라고 하고, 그럼 곱하기 5분의 1이 5의 역원이 되겠죠. 아무튼 얘는 x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역수의 그 기본 내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5의 역수는 5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하지만 행렬에서 살짝쿵 들어있고, 역행렬이 시험 범위가 교육과정 범위가 아니어서 시험에 안 나올 텐데, 내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학교쌤이 알려주는지 각을 본 다음에 그때 가서 좀 알려줄게요. 알겠죠? 역행렬이에요. 영행렬이. 역행렬이고 역행렬인데 여기 없어요.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안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왜 영행렬이? 영행렬은 영행렬이기 때문에. 네? 자, 영행렬은 처음에 알려준 내용이 영행렬이란 말이에요. 얘는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되는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렬을 너가 말하더라도 00000 되어 있는 행렬을 더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죠. 그치? 그런 행렬을 보고 영행렬이라고 해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5로 표시를 하는데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홀마다 사실 약간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얘가 2차 정사각 행렬이었으면은 얘는 0, 0, 0, 0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고, 얘가 1/2 행렬이었으면은 얘는 0, 0 행렬이었을 것이고, 만약에 3/2 행렬이었으면은 0, 0, 0, 0, 0, 0 이로 만들어질 것이고, 블라블라블라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이 영행렬은 더해봐야 값이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치? 해서 일반 상수, 우리가 알고 있던 상수랑 마찬가지로 x 더하기 0을 하든 0 더하기 x를 하든 어차피 x가 되는 그런 숫자를 보고 우리가 0이라고 말을 하듯이, a란 행렬에서 0 행렬을 더하든 0 행렬에서 a를 더하든, 이거 사실 O 모양이에요. O 해서 둘이 더하면은 그대로 a 행렬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을 알려드릴 거예요. 얘는 정사각 행렬에서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행렬, 2 곱하기 6 행렬 이렇게서는 단위 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정사각 행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각선에 있는 성분만 대각선에 있는 성분은 항상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다 0인 행렬을 보고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데, 얘는 n차 정사각 행렬에만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2/2,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1, 0, 0, 1을 말을 하고요. 오케이? 3차 정사각 행렬이었으면은 1, 0, 0, 0, 1, 0, 0, 0, 1을 가지고 말을 하고 블라블라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얘의 특징은 아직 우리가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고, 행렬의 자체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서 어렵지 않지만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숫자에서 x 곱하기 2를 하든 1 곱하기 x를 하든 얘는 항상 x인 것처럼 단위 행렬을 2라고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a 행렬에서 곱하기 2를 하든 그 다음에 이 행렬에서 곱하기 a를 하든 얘는 항상 a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사각 행렬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1, 0, 0, 1, 0, 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직사각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단위 행렬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세로로 길어도 안 됩니다. 1, 0, 0, 1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도 아니고 뒤집어져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0, 1, 1, 0 되어 있으면은 얘도 단위 행렬이 아니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왜 공부하냐? 아까 간략하게 언급만 했는데 얘가 행렬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고요.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돼요. 영행렬을 몇천 번을 더해봤자 그대로 나오고 단위 행렬을 몇천 번 더해봤자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뭔 소리야. 단위 행렬을 몇천 번 곱해봤자 원래 행렬 그대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몇몇 내용을 만들게 돼요. 오케이? 자, 아직 영행렬과 단위 행렬에 대해서 어색하니까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볼 거고 얘는 역행렬이에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복소 평면 언급은 했잖아요. 유튜브에 찍어 올리기도 했고 그쵸? 기억나니? 이런 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하면은 보자마자 i라고 해야 된다고. 계산해서도 나올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복소 평면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빨리빨리 꺼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말고도 이거 봐봐요. 2분의 여러분들 왜 눈이 땡그랗니? 이 세제곱을 하면은 우성이 얼마예요? 보자마자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세제곱해서 진짜로 그 수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1 플러스 루트 3i에 2를 나눈 것은 이렇게 60도 위치하는 녀석이 되는데 얘를 세제곱한다? 각도가 60도가 3번 같다? 180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위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됐죠? 이거는 복소 평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내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기본 과정 다 끝난 다음 달에 다 FF 과정 들을 거잖아요. FF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거 짚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역행렬이란 것도 더 기본하고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연습이 되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풀 수 있었을 때 더 빠른 풀이를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하여간에 이런 꼼수가 나오는데 역행렬이 원래 교육과정이 아니고 시험 범위에 나오면 안 되는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 더 빨리 풀리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조사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기본 개념부터 잘 풀어봅시다. 알겠죠? 보겠습니다. 우성이 이 A라는 행렬이 있는데 A라는 행렬이 E라는 행렬이랑 같대요. 이거 만족하는 A, B 더하기 CD의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E라는 행렬이 뭐예요? 걔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소리죠. 그치? 그럼 얘는 1, 0, 0, 1 그러니까 1, 0, 0, 1로 만들어져 있다. 그거 만족하는 A, B 순서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구한 다음에 이렇게 좀 1, 0, 0,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대각만 1인 행렬을 보고 단위 행렬 2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해서 여기도 2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그럼 여기가 1, 0, 0, 1이 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지. A 더하기 B의 값이 1이면서 이거 A 더하기 2B의 값은 0이고요. 이거 OC 더하기 2D의 값은 0이면서 얘 마이너스 2C 더하기 D의 값은 1이구나. 이거를 이용해서 AB, 그 다음 CD의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연립방정식인데 중간 생략해도 되겠죠? 중간 생략 A의 값을 구해보니까 B의 값부터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A 값이 2가 되겠다라고 예측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해보니까 숫자 결과를 보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래 거에 2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4C 플러스 2D의 값이 2가 됐는데 다 더하면은 C는 2. 그래서 C의 값이 2가 되면서 그럼 D의 값이 5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얘가 단위 행렬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가 물어본 게 AB 플러스 CD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8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마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기지개 한번 하시고 오늘의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20분 뒤에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예시가 없어서 주식 얘기를 할 겁니다. 주식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났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건데 내가 주식을
해외도 넣고 그리고 국내도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실제랑 좀 다르지만 그러려니 해주세요. 자, 국내랑 해외에 돈을 적당히 넣었는데 둘 다 수익이 나긴 났어. 근데 1월 달에 내가 이거 만들 때가 1월 달이었나 보군요. 1월 달에 P라는 사람은 국내에서 1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요. 해외에서는 200만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Q라는 사람은 1월 달에 국내에서 그냥 50만 원을 잃었고 2월 달에는 해외에서는 150만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1월 달에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그거를 가지고 다시 포짝포짝 돈을 만들어 봤는데 2월 달에 P는 국내에서 50만 원, 해외에서 50만 원을 얻었고 Q라는 사람은 2월 달에 국내에서 100만 원, 국외에서 해외에서 150만 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문제가 물어보는 게 자, 준휘 1월과 2월을 합쳐가지고 총 수익을 생각해 볼 거예요. P라는 사람과 Q라는 사람의 총 수익을 비교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준이 P라는 사람은 국내에서 얼마를 얻었어요? 국내에서 다 더해가지고 150만 원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둘이 더했죠. 그 다음에 P라는 사람은 해외에서 모두 얼마를 얻었어요? 250을 얻었죠. 그 다음에 우석이 Q라는 사람은 국내에서 얼마를 얻었어요? 50. 단순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300을 얻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행렬끼리 덧셈 또는 뺄셈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같은 행렬이었을 때 당연히 이 꼴이 다르면 안 돼요. 얘가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3이었으면은 덧셈 뺄셈이 안 돼요. 비어있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같은 행렬이라고 하면은 덧셈을 하면은 같은 성분의 위치끼리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면은 같은 성분 위치끼리 뺄셈을 그냥 본능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에 대한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돼? 번 돈에 대한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금이 10%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세금이. 그러면은 자, P라는 사람은 국내에서 내야 되는 세금은 150만 원의 10%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 세금 내면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해외 250만 원의 10% 세금을 나라에 내야 되기 때문에 25만 원 세금을 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Q라는 사람은 국내에서 5만 원에 대한 세금 300만 원의 10%니까 30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행렬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각자 다 곱하면 돼요. 오케이? 그냥 새로운 괄호라고 생각하고 분배 법칙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행렬의 연산 내용을 정리를 해볼 겁니다.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를 만약에 더하라 라고 하면은 각각의 1행 1렬에 대한 성분이 A11, B11 이라고 하고 2행 1렬에 대한 성분이 A21, B21 마찬가지로 1행 2열에 대한 성분이 A21, 12죠. 12 그리고 B12 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둘이 더한다고 하면은 그냥 거리낄 것도 없이 그냥 둘이 덧셈을 하시면 됩니다. 성분끼리 덧셈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만약에 두 행렬끼리 뺄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성분끼리 그냥 우리가 별 고민하지 않고 뺄셈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만 얘가 같은 꼴이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잖아요. 그치? 예를 들면은 자, 그 아래에 있는 예시처럼 첫 번째 행렬이 1, 2, 3, 4, 5, 6 찬영이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3 곱하기 2 행렬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플러스 똑같이 1, 2, 3 1, 2, 3행 1, 2열 3 곱하기 2 행렬 1, 2예요. 죄송.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해봐요.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얘는 2행 3열이니까 2 곱하기 3행렬이 되는데 얘 둘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할 수가 있나 없나? 없죠? 같은 꼴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예 덧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꼴이 만약에 같아 그러면은 얘는 이쁘게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1, 2, 3, 4 라는 행렬과
그 다음에 5, 6, 7, 8 이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를 만약에 더하라고 하면은 행렬끼리 그냥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더했더니 6, 8, 10, 12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빼라고 하면은 얘는 1에서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내용 없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필수배도 마찬가지예요. A 행렬에서 KB가 곱해졌다 라고 하면은 모든 성분에다가 KB를 곱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연산이 나왔지만 여기까지는 그대로 하면 되고, 하지만 이 뒤에서 공부하는 곱셈은 아예 새로운 연산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좀 다르니까 그것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조금씩 다른 것만 익혀두면 되는 거고, 해서 A11, A21, A12 라는 성분이 쭉쭉쭉 있었을 텐데 K가 통째로 곱해졌으니까 앞에다가 정말 K로 곱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이런 걸 쭉쭉 만들면 되고, 그러면은 그 아래 예시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2753이라는 행렬이 있고 B에다가는 1, 3, 2, 0이라는 행렬이 있다고 해봐요. 자, 문제에서 3A 빼기 B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3배 한 거에서 여기서 1배 한 거를 빼면 되겠죠. 3배를 해보니까 6, 21, 15,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빼기 B, 마이너스 1, 3, 2, 0을 하면 되는 거니까 뺄셈 해보니까 7, 18, 13, 9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있나요? 없죠? 그냥 단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C가 뭔지 몰라. 그리고 D가 뭔지 몰라. 저 미지수가 뭔지 모르는데 둘이 더했더니 7, 5, 4, 6이 나왔다고 해요. 이거 만족하는 C랑 D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준이, 그러면은 우리가 연방식 하나를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첫 번째 성분부터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C배에서 여기서 DB를 해가지고 7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C 플러스 마이너스 D를 했더니 7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성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뭘로 할까? 뒤에 걸로 합시다. 뭐 간단하게. 여기서 C배, 여기서 D배 가지고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7C 플러스 3D를 했더니 얘가 3이더라 라고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거. 어디가요? 아, 이거 계산 결과 5구나. 5. 7호. 고마워요. 오케이? 그러면은 연립방정식 하기 위해서 위에 거에다가 3배를 하면은 6C 빼기 3D는 2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둘이 더해보면은 13C는 26이 되는 거니까 13C 26. 그래서 C의 값이 2이다. C가 2였어. D의 값은 마3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14 빼기 9, 5 되는 거 확인했네요. 됐죠? 2, 마3이었다. 됐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연산 성질 블라블라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뭐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안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이거 하나하나 쓰지 않고 문제 보면서 하세요. 알겠죠? A라는 행렬에 X배, Y라는 행렬에 B라는 행렬에 Y배를 했더니 C가 딱 된다고 했었을 때 X, Y, AB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A라는 행렬에 스몰 a가 들어가 있고 B라는 행렬에 스몰 b가 들어가 있는데 걔랑 섞어서 문제 풀면 좀 복잡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자, 식을 이쁘게 쓸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할 겁니다. 2행 2열 가지고 좀 식을 만들어 보니까 그러면은 2x 플러스 3y를 했더니 7이다 라는 식 하나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행 1열 가지고 성분 1행 1열 성분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니까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를 했더니 마이너스 4이다 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얘를 잘 이용해 가지고 x랑 y 값을 구해보면은, 자, 2배 해가지고 빼면은 5y 2배 하면은 8 빼면은 15가 되는 거니까 5y는 15, y 값이 3이고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어이 고마워요 라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다시 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스몰 a, 스몰 b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연립방정식이니까 굳이 보여줄 필요 없겠죠? 어떤 느낌이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중간 생략 마이너스 9입니다. 1번이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준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A 행렬 플러스 B 행렬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준휘 5, 마3, 마4, 0이라고 빨리빨리 대답하면 되겠죠? 뭘 보고 있죠, 그거를? 자, 그럼 2번 한번 물어볼게요. 준휘 A
빼기 B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럼 다음에 2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멀어서 안 보였죠? 우리 학원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안 보인 거죠? 3번은 A 행렬의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쓰면 되고, 4번은 A 행렬의 3배에다가 B 행렬의 2배 가지고 더하는 거니까 단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넘어가고 27, 28 풀 겁니다. A 행렬은 마이너스 1 블라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B 행렬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잘 했더니 A 더하기 B의 계산 결과가 2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찬영이 이 2가 뭐죠? 우성이가 자, 이 2가 뭐죠? 2가 뭐였어요? 단위 행렬이었잖아요. 1, 0, 0, 1인 거. 거기 2배인 거니까 얘는 2, 0, 0, 2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됐죠? A에다가 2를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A는 얘였잖아요. 여기다가 B를 더해서 만들어졌다? 그럼 B를 그냥 바로 예상해도 되겠지. 여기서 뭔가를 더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3,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2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요? 됐죠? 문제가 물어본 게 B, 그러면 이게 B가 끝났는데 문제가 이제 A 빼기 B에 2열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빼기 B를 한번 구해봅시다. 고마워요. 마사,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 마6, 그 다음에 마2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물어본 게 이 열이었잖아요. 열 지글지글지글 올라가는 세로선이 열이니까 여기가 2열이 되겠죠. 걔들의 합을 구하여라. 2가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28번은 자, 만족시키는 x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뭐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되는 거잖아. 복잡한 3번만 하고 다음 개념 넘어갈 겁니다. 1번, 2번은 개 쉽잖아요. 설마 못 푸니? 호호? 3번 같은 행렬을 구할 때 다 집어넣은 다음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결국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전개부터 해보니까 3x 마이너스 b는 2a 플러스 4x 마이너스 3b가 될 것이고, x만 냅두고 싶으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나머지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얘는 x는 이항해서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얘도 이항해서 플러스 2b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암산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암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여기 2배 한 거 더한다. 마사 더하기 12 되어서 사실 뺀 다음에 2배 하는 게 조금 더 머릿속으로 편하겠다. 그쵸? 해서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뺀다. 2배 하고 b 마이너스 a 한다 라고 인지해도 괜찮겠죠? 그럼 빼면은 3, 거기 2배니까 0. 그 다음 빼면은 마이너스 5, 거기 2배니까 마이너스 10. 빼면은 3, 2배니까 6. 빼면은 2, 거기 2배니까 4. 빼면은 마3, 거기 2배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문제가 물어본 것은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기지개 한번 하고 행렬 곱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쉬지 않고 쭉쭉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쉬고 오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계산했던 내용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덧셈 뺄셈 했을 때 1월달 수익, 2월달 수익이 있어가지고 다 더해서 이론표가 만들어졌고, 아까 대충 세금이 10%라고 했는데, 자, 사실 이것도 엄밀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간략하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예시만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세금을 국내 주식에서 얻어내는 세금과 해외 주식에서 얻어내는 세금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배당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랑 반대인데 대충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국내주의 배당을, 그 다음 해외주의 배당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너가 주식을 사요. 그러면은 그게 값이 오르지 않아도 우리 주식을 사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충 1,000만 원 넣어놨으면은 뭐 대충 5만 원 정도를 이자로 주진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돈으로 돌려주는 편입니다. 주식의 가치가 올랐는데 배당도 받았으면은 너무너무 이득인데,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배당을 받았다? 약간 쌤쌤이고, 근데 주식의 가치가 너무 확 떡락했는데 배당을 받아봤자 그런 의미가 없겠죠. 보통 배당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돈 가치에 비례해서 주는 편이다 보니까, 하여간에 아무튼 배당이라는 게 있고 세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 P라는 사람은 국내에서 150, 해외에서 250 돈을 받았고, Q라는 사람은 국내에서 50,
해외에서 300만 원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얘들이 얻어야 되는, P라는 사람이 얻어야 되는 세금과 배당, Q라는 사람이 총 내야 되는 세금과 배당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볼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P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P가 얻어야 되는, 내야 되는 세금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150에서는 0.1만큼 세금을 내야 되고요. 플러스 해외에서는 250에 곱하기 0.2만큼 세금을 내야 되겠죠. 여기서 계산된 게 15, 여기서 계산된 게 50, 둘이 더해서 P가 결국 내야 되는 세금을 생각을 하면은 15 플러스 50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이고. 왜요? 어디가요? 그쵸? 됐죠? 그 다음에 Q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Q는 국내에서 50, 해외에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국내 50에서 세금을 0.1만큼 내야 하고, 그 다음 해외 300에서 세금을 0.2만큼 내야 하기 때문에 총 내야 되는 세금을 생각을 하면은 5 플러스 60이다 라고만 생각할게요. 이렇게만 할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받을 수 있는 배당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P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을 생각을 해보면은 150만 원의 30%에 대한 배당을 받으니까 150 곱하기 0.3 플러스 해외 250만 원에서의 10% 배당을 받으니까 250 곱하기 0.1 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얘는 얻어야 되는 배당을 생각해 보니까 이자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은 45 플러스 25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Q는 지금 국내에서 50, 해외에서 30을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얻을 수 있는 배당은 50 곱하기 0.3 플러스 300 곱하기 0.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총 배당, 총 이자를 생각하면은 15 플러스 30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행렬의 곱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것도 초반에는 힘들게 하지만 익숙해지다 보면은 좀 더 편리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하냐? 이거 표를 잘 고민을 해가지고 곱할 건데, 그냥 이번에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덧셈은 같은 성분끼리 덧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곱셈은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약간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곱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P가 결국에 내야 되는 세금을 보라색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P가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이 150만 원, P가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 250만 원인데 P가 국내에서 내야 되는 세금은 10%, 해외에서 내야 되는 세금은 20%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랑 곱하면 되겠지. 그치? 자, 먼저 계산하는 것을 윗줄에다가, 그리고 왼쪽, 여기서 먼저 계산한 걸 왼쪽에다가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이렇게 계산한 거를 더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계산이 여기에서는 1번 자리에 있는 거예요. 됐죠? 계산이 좀 특별해요. 여기만 유일하게 다른 거랑 정말 달라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가 내야 되는 배당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걔는 녹색으로 해볼 건데, 자, P가 내야 하는 배당은, 받아야 되는 배당은 150만 원에 0.3, 250만 원에 0.1이 되겠지. 오케이? 걔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곱한 녀석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계산 결과가 여기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150 곱하기 0.3 더하기 250 곱하기 0.1이 됐는데, 순서 라인이 이렇게 곱해진 거, 이렇게 곱해진 거 만들어진 게 2번 영역에 숫자가 쓰이는 거예요. 오케이? 새로운 연산이라고 했어요. 평소에 알고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알려는 줄 테지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Q가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50만 원에 0.1만큼, 300만 원에 0.2만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곱해져야 되겠죠. 그 흐름이 이렇게 곱해진다. 따라서 거기 영역이 3번 영역에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Q가 받아야 되는 배당은 50에 0.3만큼, 300에 0.1만큼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지고, 여기는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4번 영역에 체크가 된다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해서 두 개의 연결된
행렬에 대해서 그 곱을 한꺼번에 연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이 얘가 유일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어떤 곱셈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행렬의 곱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어색하죠? 몇 가지 더 행렬의 곱을 하면서 익숙해져 봅시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봐봐, PQ가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하고 싶은 거야. PQ가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얘가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배당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싶은데 원래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찮으니까 이 세금과 배당에 대한 이 행렬을 새롭게 만든 다음에 한 번에 곱하는 연결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 뭐 엑셀이라거나 뭐 어떤 한글 그래프 같은 것들을 이런 걸 만들어 두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컴퓨터한테 맡겨주면은 컴퓨터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계산을 정말 빠르게 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컴퓨터는 눈치껏 뭐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 가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것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PQ가 국내 해외에 대해서 세금과 배당, 그러면 국내 해외에 대한 세금과 배당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두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뒤집어졌다 그러면 보통 행렬이랑 달라지니까 또 계산이 안 되겠죠. 얘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에 대한 응용이 좀 이따가 언급할 내용인데, 행렬의 곱셈은 덧셈은 같은 꼴이어야 되잖아요. 곱셈은 같은 꼴이 아니어도 되는데, 근데 그게 곱셈이 되긴 되려면은 여기서의 열과 여기서의 행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러려면은 A행 B열 그리고 B행 C열이면은 곱해져 가지고 B가 연결이 돼. 그러니까 얘랑 연결이 돼 가지고 A행 C열이 만들어집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알겠죠? 일단 곱셈부터,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곱셈부터 익숙해지고, 교육과정상 옛날에는 3차, 4차, 5차에 대한 것도, 5차까지는 아니고 3차, 4차도 간혹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과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아서 2차 정사각 행렬만 나올 겁니다. 모든 곱셈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것도 언급은 하긴 할 거야. 2, 3, 4, 5 행렬과 A, B, C, D 행렬이 있었는데 얘들을 곱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곱해서 깔끔한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곱할 건데, 자, 방법 외우라고 했습니다. 1행을 가로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얘는 1열과 곱해지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져요. 다시 한번 2A, 3C 곱해져서 더해진다. 다시 한번 2, 3, 3이 연속적으로 A랑 C랑 연속적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얘는 2A 플러스 3C를 1행 1열에 적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되고 얘가 넘어가가지고, 맞아요. 이제 1행과 2열이 곱해져서 이렇게 곱해진 걸 각각 더해야 된다. 얘는 한 번 썼으니까 여기다가 이 친구랑 이렇게 곱해진다. 따라서 1행 2열에다가는 2b 더하기 3d를 적으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 2행 1열에다가는 여기서 썼던 거 한 번 더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4, 5랑 AC랑 곱해져가지고 4A 플러스 5C가 곱해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4, 5랑 BD랑 곱해져서 이 행이라는 것과 이 열이라는 게 곱해져서 얘는 4B 플러스 5D로서 계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이러한 연산이 곱셈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이거 어색한데요? 여러 번 하세요. 거의 993처럼 여러 번 하시고, 새로운 틀,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줄기와 잎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다가 보면은 익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좌표평면도 실제로 중1 과정, 초등학생 기준으로 좌표평면 알려주면은 뭐가 X축인지 뭐가 Y축인지 자꾸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Y절편과 Y축과의 교점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풀다가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이 행렬곱도 생전 본 적 없는 계산 방법인데 하다가 보면 될 테니까 오늘 과제로 그 대시 다 풀면은 익숙해질 겁니다. 알겠죠? 2, 3, 4, 5 행렬과 4, 3, 2, 1 행렬을 실제로 곱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행 1열에 써야 되는 숫자는 뭐냐? 이렇게 곱한 거 8, 6 더해야 되잖아요. 8과 6이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1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 3이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9가 될 것이고, 여기는 8과 6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6과 3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16과 10이 더해져서 16과 10이 더해져 가지고 26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2와 5가 더해져서 12와 5가 더해져서 17이 만들어진 거다. 이게 행렬의 곱입니다. 됐습니까? 그냥 단순히 2, 4, 8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행렬끼리 곱셈을 할 때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행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행렬이 A행 B열이고요. 그 다음 행렬이 B행 C열이면은, 그러면은 얘가 같았을 때만 연산이 연결이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A행 B열, B열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B개가 있는데 얘는 B행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야 얘가 하나씩 얘가 창창창 3개, 이렇게 창창창 3개씩 이렇게 딱딱딱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수가 달랐으면은 셀 수가 없겠죠.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뭐 보라색으로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짠짠 하고 여기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없잖아요. 대응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행렬 곱셈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얘가 연결이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고 생략이 되기 때문에 얘는 A행 C열짜리 새로운 행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봐봐요. 어떤 행렬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써져 있고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블라블라 얘가 3 곱하기 2 행렬이란 말이에요. 얘는 곱셈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얘는 행렬의 곱셈이 아예 안 됩니다. 됐죠? 얘를 곱셈하세요 라고 하면은 틀린 문제예요. 그러면은 자, 딴딴딴딴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열과 여기에 있는 행이 같잖아요. 그럼 얘가 생략이 되면서 새로운 행렬은 얘가 같고 여기 있는 게 연결이 돼서 2 곱하기 3이 만들어진 겁니다. 뒤에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알겠죠? 따라서 2 곱하기 3 행렬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하나하나 쓴 거를 손필기는 써놨는데 실제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도 되겠지? 이그젬플 지우고 그 예시 몇 개 더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3행 1열이고요. 얘는 2행 2열이잖아요. 여기 열과 여기 행이 같아 달라? 다르죠? 얘는 계산하라고 했는데 계산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오케이? 계산 불가능.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거, 얘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1, 2, 3, 3행 1열이고 얘는 1, 2, 3, 1행 3열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연결이 되죠. 근데 가운데가 생략되고 끝에만 남은 거니까 얘는 3행 3열이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계산이 되는지 볼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얘랑 곱해지는데 더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로 끝이에요. 그래서 얘는 4, 그리고 이렇게 더 갈 데 없으니까 5, 6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곱해지고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2배씩 만들어지는구나. 얘가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이렇게 분배 붙이게 된다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얘는 8, 10, 12, 12, 15, 18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이것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얘가 이거 통째로 분배 붙이게 된다.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할 뿐이니까 그냥 이렇게 공식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알겠죠? 이런 분배 법칙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현재 교육과정에는 없는데 연립방정식, 중2 때 공부했던 연립방정식을 행렬로도 풀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재밌어집니다. 행렬곱 성질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웬만하면은 2차 정사각 행렬로 해서만 놀아라 라고 교육부 지침이었단 말이에요. 해서 90% 이상의 문제가 행렬곱이 나온다. 무조건 2차, 무조건 모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곱셈일 텐데, 간혹 학교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아닌 건 낼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도 알아는 두세요. 오케이? 하여간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문제를 잘 블라블라 할 건데, 조금만 천천히 할 수 있어요. 왜요? 너무 빨라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빨리.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 이런 행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얘는 곱셈이 돼요? 안 돼요? 돼요. 2, 3, 3, 4 행렬이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은 뭐가 되냐? 여기 가운데가 생략이 되고 2랑 4만 남으니까 2 곱하기 4 행렬이 남을 거다. 근데 6이랑 12가 왜 어? 자, 행렬의 형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얘는 몇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개. 몇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 그래서 걔를 2 곱하기 3 열이라고 말로 하고 2 곱하기 3 꼴의 행렬이라고 말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개 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 행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꼴이고. 됐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만 있었으면은 2 곱하기 2 행렬 또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말을 하고, 얘가 이렇게만 제시되어 있으면은 3 곱하기 3 행렬 또는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렬 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서로 달랐으면은 곱셈이 안 돼.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달랐으면은 곱셈이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얘는 같았기 때문에 행렬의 곱이 가능해. 그러면은 그때 됐을 때는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계산 결과도 구해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곱하면 된다고 했죠? 얘가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2, 0, 4 더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 6이고요. 그 다음에 0, 3, 0 더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2, 0, 0 더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0, 3, 4 더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숫자가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5, 0, 7 더해서 만들어진 게 12이고, 그 다음에 0, 6, 0 더해서 만들어진 게 6이 될 것이고, 5, 0, 0 더해서 만들어진 게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 6, 7 더해서 만들어진 게 13이 될 것이고, 이런 행렬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2 곱하기 2 행렬 가지고 말을 할 건데, 다른 것도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는데, 중요한 거는 행렬 곱이 아무거나 되느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일반 내용이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다항식이나 상수들끼리는 곱셈을 못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얘는 곱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거다. 그리고 이것도 함정 문제로 분명히 많이 낼 겁니다. 너가 어려워하는 게 너가 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다뤄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또 다른 이해 안 된 내용 있나요? 없죠? 그러면 행렬곱의 성질인데, 일단 거기 써져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법칙 다 돼요. 그 다음에 실수배 돼요. 오케이? 근데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언급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일단 한번 읽기만 할게요. A에 n제곱 되어 있으면은 A라는 행렬을 n번 곱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2라는 건 단위 행렬이라고 했죠. 2는 1, 0, 0, 1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언제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2는 0이고, A 곱하기 2는 A이고, 2 곱하기 A도 A가 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건 0 행렬이란 말이에요. 0은 곱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모든 성분이 0인 거니까 A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A는 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수배를 하든 결합법칙을 하든 분배법칙을 하든 다 가능한데,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서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행렬은 교환이 안 된다. 자, 찬영이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랑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근데 행렬은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A 곱하기 B랑 그 다음에 B 곱하기 A랑 웬만하면은 달라요. 오케이?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행렬은 뭐가 안 된다? 교환이 안 된다. 위치를 바꾸는 걸 보고 교환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묶는 걸 결합법칙, 나눠주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위치를 바꾸는 걸 보고 교환법칙이라고 해요.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걸로 킬러형 문제가 나오니까. 오케이? 왜 안 돼요, 선생님? 해보자. 일단 쉬운 걸로만 좀 생각해 볼게요. 어떤 행렬이 3 곱하기 2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3 행렬이 있어요. 준휘 2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행렬의 곱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곱하면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만들어져요? 처음 2가 사라져서 3 연결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3 곱하기 3 행렬이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걸 뒤집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똑같은 게 여기 있어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구나. 2 곱하기 3행렬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해서 여기는 3 곱하기 2 행렬이 됐는데, 3, 3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얘는 행렬곱이 돼요, 안 돼요? 3, 3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기 때문에 얘는 행렬곱이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를 생각하면은 여기가 2, 여기가 2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얘는 3 곱하기 3 행렬,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죠.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아, 확실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AB 행렬과 A 행렬은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그럼 정사각 행렬에서는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자, 1, 2, 3, 4라는 행렬과 0, 1, 1, 0이라는 행렬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행렬 곱을 할 거예요. 이거 준이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순서로 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0, 2 되는 거니까 2가 만들어져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야 되기 때문에 1, 0 되기 때문에 1이 써줘야 되고, 됐죠? 눈 크게 뜨고 보세요. 0, 4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4가 만들어질 것이고, 3, 0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3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아, 이 두 행렬을 곱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자리만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0, 1, 1, 0 행렬과 1, 2, 3, 4 행렬을 곱해 볼 건데, 자, 0, 3 곱해서 3이 만들어질 것이고, 0, 1 곱해서 4가 만들어질 것이고, 벌써 다르죠? 그치? 그 다음에 1, 0 만들어져서 1이 만들어질 것이고, 2, 0 만들어져서 2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벌써 다르죠? 아하, 행렬의 곱셈은 자리를 바꾼 교환 법칙이 같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수학자라고 하고 수학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겠지? 이거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이가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우성이 무조건 안 된다. OX. 응? X. 가끔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봅니다. 응? 그치.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단위 행렬이나 영행렬 말했잖아요. 너무 단편적인 예시긴 한데 A 곱하기 2 행렬이라거나 2 곱하기 A 행렬은 돼요. 또 A 곱하기 5 행렬은 5 곱하기 A 행렬과 똑같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돼요. 간혹 돼요. 그리고 사실 2나 5가 아니어도 단위 행렬이나 영행렬이 아니어도 자리를 바꿨는데 되는 게 가끔 있어요. 오케이? 언제 되는지는 역행렬을 공부해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가끔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준이 일반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근데 항상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가끔 돼요. 그런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예시 문제 풀 겁니다. 일반적으로 AB 곱과 그 다음에 BAB 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하지만 같게끔 하는 X를 굳이 구해보래요. 한번 해봅시다. 자, 준휘 이번에는 찬영이 AB 곱을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곱해서 뭐가 되죠? 6이 되죠. 빨리빨리 말하세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0 되기 때문에 0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2x 되기 때문에 2 더하기 2x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는 0이 되기 때문에 6 만들어집니다. 자, B에 할 거란 말이에요. B가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A를 오른쪽에다가 0, 3, 2x 적어두시고, 자, B에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성이 0, 6 만들어지기 때문에 6이 만들어질 것이고, 3x 만들어지기 때문에 3 플러스 3x 만들어질 것이고, 0 만들어지기 때문에 0 될 것이고, 그럼 블라블라 했으니까 말 잘했어요. 결국 얘랑 성립을 해야 되고 얘랑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어쩌다가 저쩌다가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은 둘이 곱해도 둘이 자리가 바뀔 수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나중에 역행렬을 공부하면 알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은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심화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예요. 금요일 날쯤에. 아니요? 여기서 단위 행렬이 더하고 빠지면은 그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 0, 0, 1이 빠졌죠?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 2개, 3개, 4개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100, 0, 0, 100이 더해져가지고 101과 100도 역행렬 서로 곱해서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세요. A 더하기 B가 K2가 되잖아요. 단위 행렬이 몇 배가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심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금요일날 알려줄 거란 소리예요. 지금 여기까지 공부하기에는 좀 과부하가 있으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알겠죠? 아니야, 들으면 나요. 근데 중요해. 왜냐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강사나 다른 애들도 이거 몰라요.
오케이? 자, 하여간에 왜 그러냐? 자, 만약에 내가 A, B를 여기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치환에 대한 아이디를 조금 쓸 거예요. 이거 넘어가서 A 자리에다가 A는 KE-B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A 대신에 KE 플러스 마이너스 B에다가 B를 넣겠다 한 거잖아. 그치? 그럼 B를 여기다 분배를 할 건데 이 B는 B니까 KB 빼기 B의 제곱에다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가는 BA를 쓸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둘이 같아 달라. 하지만 B하고 A 자리에 마찬가지로 KE 마이너스 B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B가 분배 돼가지고 K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K2B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맞아요. K2B인데 2가 단위 행렬이니까 걔는 1 역할이란 말이에요. 1 곱하기 B니까 B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둘이 단위 행렬의 차이면은 곱해서 자리가 바뀌어도 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라는 거는 지금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좀 심오한 스킬이고 교과서에서 안 나온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나와. FF 스킬에서도 FF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알려줄 겁니다. 알겠죠? 구성을 잘 짜놨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약간 이런 느낌. 지금은 곱셈, 구구단만 공부하고 그러면은 사실 구구단 공부하면은 2의 n제곱의 1의 자리수의 패턴은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한 번 곱하면 2, 두 번 곱하면 4, 세 번 곱하면 8, 네 번 곱하면 6, 그 다음에 5번 곱하면 다시 2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구구단 하는 초등학생 1학년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세요. 물론 알 수는 있어. 초등학생도 이거 자 2의 거듭제곱을 하면은 1의 자리가 얘들만 나온다 알려줄 수도 있는데 초일한테 별로 필요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과제를 다 해왔을 때 금요일날을 알려드리겠다. 패스.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A, B, BA가 곱이 같아지는 성립하는 A랑 B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해보면 돼요.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자, A, B를 빠르게 해보면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니까 A, B는 A 더하기 B랑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0 더하기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0, 마1 될 것이고 그다음 A 한 번 더 0, 1, 0, 마1 이렇게 써서 여기는 BA를 만들어 보면은 그러면은 A 빼기 0, A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랑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B의 값이 확정적으로 0이다 를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1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돼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성립하려면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고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틀을 한번 해보면 숫자 집어넣어 봐봐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가 0이었으니까 여기가 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죠. 오케이? 따라서 B가 아니라 마이너스 A였다고 생각하면은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니까 당연한 내용이죠. 이거 유추해가지고 바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단위 행렬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되는데 자기 자신도 되죠? 그런 케이스를 다 고려해서 나중에 켈리 해밀턴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또 언급할 겁니다. 심화 과정에서 할 거고 오늘 연상 과정에서는 안 할 거예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네 문제만 풀면 끝 아니니? 아니에요. 네 문제하고 개념만 설명만 끝일 거예요. 맞아. 11번을 너가 풀 거란 말이에요. A가 숫자가 블라블라 써져 있는데 A는 몇 행 몇 열이에요? 2행 3열이죠. B는 몇 행 몇 열이에요? 2행 2열이죠. 그 다음에 C는 몇 행 몇 열이에요? 3행 2열인데 제 C가 된 거 A, B, 그 다음에 B, A, 그 다음에 B, C, C, A, C, B 중에서 정의되는 거, 그러니까 곱셈이 되는 걸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A는 2행 3열이고 B는 2의 2열이니까 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가 3, 여기가 2니까 안 되죠. 오케이? 자, B는 2행 2열이고 A는 2행 3열이니까 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는 몇 행 몇 열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2행 3열짜리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습니까? 자, B는 2행 2열이고 C는 3행 2열이에요. 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랑 3이니까 숫자가 다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C는 3행 2열이고 A는 2행 3열이잖아요. 2 같네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녀석은 여기 처음과 끝과 만들어져서 3행 3열짜리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C는 3행 2열이고 B는 2행 2열이니까 되죠. 그
그러면은 얘는 별자리 행렬이 만드는데 3행 2열짜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되고 해서 되는 게 모두 3개 다 3번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44번은 2번은 2 곱하기 2 행렬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1번만 풀 거예요. 얘를 곱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2 곱하기 1 행렬이니까 만들어지는 게 2 곱하기 1 행렬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마3 플러스 4니까 1이 만들어질 것이고 마구 더하기 10이니까 1이 만들어져서 1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곱하기 2는 잘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찬영이 얘는 몇 행 몇 열이에요? 2 곱하기 3행열이고 얘는 몇 행 몇 열이에요? 3행 1열이 되겠죠? 둘이 곱하면 얘가 사라지면서 얘는 2행 1열짜리가 딱 만들어진 게 맞죠?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한 거잖아. 그치?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 곱한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상 x 플러스 2y 플러스 3z짜리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2xy 플러스 6yz 플러스 3zx가 됐는데 걔가 5, 3이래요. 오케이? 됐죠? 걔를 이용해가지고 몰라블라블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슬슬 보니까 왠지 제곱하면 될 것 같지 않니? 그쵸? 자, 역행렬은 어디서 나온다? 다 나온다. 곱셈 공식을 굳이 행렬을 엮어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오케이? 심지어는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도 행렬로 바꿔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있네. 42번. 골라왔어요, 제가. 해서 이거 제곱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 y의 제곱 플러스 9, z의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한 것의 2배 4xy 플러스 둘이 곱한 것의 2배 6xz 플러스 둘이 곱한 것의 2배 12yz가 25인데 문제가 물어본 게 얘잖아요. 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계산 결과가 이 녀석의 2배랑 똑같으니까 얘가 6이 되겠지. 됐습니까? 이 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19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곱셈공식 했던 건다. 자, 이 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저렇게 나타내었을 때 행렬 A를 나타내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세로 행렬로 나타냈을 때 자, 왼쪽은 행렬로 x1, x2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오른쪽을 자 행렬 곱으로서 만들어 볼 겁니다. 유추를 잘 하셔야 돼요. 얘는 그러면은 2, 1, 1, 2 곱하기 y2라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보고 자 봅시다. 여기는 지금 x1, x2만 제시가 되어 있고 뒤에는 y2, y3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 오케이? 자 얘는 2 곱하기 1 행렬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를 내가 2 곱하기 3 행렬로 상상 여기를 3 곱하기 1 행렬로 상상 둘이 곱하면은 2 곱하기 1 행렬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거기 y1이라거나 첫 번째 줄에는 y1이 없고 두 번째 줄에는 y3가 없죠. 그거를 보고 상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봤을 때 곱했을 때 없고 2y2 플러스 y3 하나 만들어진 게 맞죠? 이거랑 그 다음에 y1 하나 y2 두 개 그리고 y3 없고를 보고 얘를 상상을 했습니다. 오케이? 연립방정식을 행렬의 곱으로 지금 만들어낸 거죠. 오케이, 이거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만들면은 두 번째 식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y1, y2, y3라는 것은 얘 행렬 곱하기 얘 행렬로 내가 인지를 해냈고 오케이? y1이라는 것은 1z1 플러스 2z2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됐죠? 그 다음에 2z1 마이너스 z2 마이너스 z1 플러스 z2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아,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위에 있는 걸로 두 번째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아래에 있는 걸로 행렬로서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가 물어본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치? 자 여기서 치환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 있는 녀석이랑 같잖아요. 얘를 통째로 이렇게 다 얹혀주면 되겠죠. 그치? 최종 계산 결과 x1, x2라는 것은 이건 그대로 0, 2, 1, 1, 2, 0은 그대로 쓰고 원래 y1, y2, y3 3행 1열짜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얘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1,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z1, z2로 하면은 뭐 이래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근데 여기가 3행 2열, 3행 2열이고 그 다음에 2행 3열이죠. 2행 3열이고 여기는 3행 2열이기 때문에 얘는 A라고 하는 2행 2열짜리 하나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걔를 계산을 하면은 0, 4, 마일이니까 3 만들어질 것이고 0, 마이 1이니까 1 만들어질 것이고 1, 4, 0이니까 고마워요. 5 만들어질 것이고 2, 마이 0 만들어진 거니까 0 만들어져서 얘가 라지 A가 되겠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A라는 것은 3 마일 5, 0 해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오케이? 연립방정식도 이렇게 행렬로써 문제를 풀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번 하고, 오늘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솔직히 저도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신에는 안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나 같은 괴팍한 선생님 있으면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행렬에 대해서 덧셈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오케이? 곱셈은 특별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곱셈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근데 가장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얘는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더 파고들면은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행렬에서의 0은 진짜 0이랑 조금 달라요. 그 내용을 언급만 해주고, 이거는 지금 심화 과정에서 한 번 더 다룰 내용이어서 지금 미리 언급만 해주고 실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풀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곱셈 한정 실수와 다르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실수 xy에 대해서 우성이 xy 곱이 0이야. 그럼 무슨 의미예요? x가 어쩐다? 0이거나 또는 y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했었죠. 자, 행렬로 생각합시다. 행렬 A랑 B에 대해서 만약에 둘이 곱해서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행렬 A가 0이거나 또는 행렬 B가 0인가? 라고 하면은 얘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반대는 돼요. 행렬 A가 0이거나 행렬 B가 0이면은 그러면 행렬 A, B 곱해서 0이냐? 이건 당연히 되는 거죠. 그치? 하지만 이쪽 방향은 안 된다. 선생님 왜요? 곱해서 0인데 왜 원래 각각이 0이 아닐 수가 있나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A라는 행렬을 1, 0, 0, 0으로,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을 0, 1, 0, 0으로 쓰고, 오른쪽에 있는 1, 0, 0이는 뭐지? 내가 왜 써놨지? 저거 지워야 되겠네. 자, 만약에 우리가 A 곱하기 B 행렬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1, 0, 0, 0과 0, 1, 0, 0이 곱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곱해봅시다. 준이 0, 0, 고마워요. 0, 1, 0, 1이네. 0, 0, 0, 0, 0, 0 만들어져서 AB 곱하면 1이잖아요. 둘이 곱해서 0이 아니었죠? 오, 그렇네요. 근데 BA 해볼게요. BA. 그러면은 0, 1, 0, 0 하고 1, 0, 0, 0 하고 곱할 거란 말이에요. 찬영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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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해서 0이 됐죠? 오케이? 따라서 얘도 영역열이 아니야. 얘도 영역열이 아니야. 근데 둘이 곱해서 0이 돼버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행렬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킬러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나오니까 이거 일단 인지를 해두고 둘이 곱해가지고 0이라고 해서 무조건 0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케이? 이런 거 일단 인지를 해두시면 좋겠다. 자, 심오한 내용은 일단 여러분들이 연산 자체에 익숙해진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금요일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그리고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도만 알아줘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켈리 해밀턴 정리라거나 그 다음에 행렬을 이용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금요일날 심화적으로 풀고, 금요일날 공부하고 우리의 교육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알고 있죠? 아쉽게도 월요일날 쉬었다가 금요일날 다시 FF 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FF 과정 하기 전에 산모라거나 아니면 전제 복습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알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과제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